2014-2015 NHL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올 시즌 스탠리컵의 주인은 시카고 블랙호크스였습니다. 2015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3라운드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리그에서는 각 팀들의 새 시즌 준비가 한창인데요. 안양 한라가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고 하고 대명상무는 신병 선발을 완료했다고 하는군요.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4회 바로 시작합니다. 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박힘찬 PD, 박송희 씨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6월 21일인데 어제 모처럼 좀 시원하게 비가 좀 와서 좀 마음까지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 오는데 잘들 지내셨나요? 네, 뭐 저희 항상 실내에 있으니까요. 아, 비 오는 날에도 역시 링크장에서. 네, 링크장 아니면 집이니까요. 그렇군요. 송희 씨는 좀 어떠셨습니까? 저도 어제 링크장에 박힘찬 PD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아이스하키를 위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자,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계속 제가 몇 회까지 이걸 강조할지 모르겠는데 할 때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하인드넷 4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NHL 스탠리컵 파이널이 끝났습니다. 자, 이 소식은 역시 캐나다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에게 좀 직접 듣는 게 좀 더 생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상호 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그립진 않으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날씨가 괜찮아가지고 계속 뭐 한국 많이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제가 잘 제때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그쪽에서 소식들을 저희께 전해주시고 계신데, NHL 스탠리컵 파이널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의 예상 속에 결국은 시카고가 4승 2패로 승리를 거두고 스탠리컵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스탠리컵 파이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정말 그 지난 한 10년간 방 결승전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경기 중 결승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시카고 템파베이 두 팀 다 정말 어떻게 보면 결승전 같은 경우는 되게 소극적으로 펼친 경우가 있는데 수비적으로. 근데 이 두 팀은 굉장히 극적으로 나오면서 아주 빠르고 재미난 경기를 했었습니다. 네. 실제 그 6차전을 제외하고는 다 한 점 차 승부였고, 예, 정말 보는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6차전 제외하고는 그 1점 차 승부긴 했지만 그 6차전도 상당히 그 타이트한 경기였고요. 네. 이렇게 타이트했던 그 결승전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또 7차전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시카고가 6차전 만에 결국 끝내고 말았네요. 제가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그 NHL 역사의 산 증인이 되셨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재 시카고가 지금 2010년 우승 이후로 지난 6년간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그 북미 4대 스포츠를 통틀어도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에요. NHL로만 따져도 지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97, 98년, 2002년 지난 6년 동안 그 세 번 우승 차지했던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그 북미 스포츠에서 북미 4대 스포츠에서 이렇게 한 팀이 6년간 세 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 전설의 팀을 만나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시카고가 많이 우세라고 생각했지만은 템파베이가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 6경기 모두가 누가 이겨도 놀랍지 않았을 정도로 정말 타이트했던 경기였고요. 그 템파베이도 정말 빠른 공격 그리고 또 생각보다 좋은 수비가 이어지면서 시카고를 상대로 그 6차전 사실 템파베이가 좀 더 시리즈 초반에 좀 앞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시카고가 마지막에 그렇게 저력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1차전에서 3차전까지는 뭐 템파베이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4차전에서 6차전은 시카고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공교롭게도 시카고가 4차전 이후부터 선제골을 계속 성공시키면서 내리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제가 템파베이
3차전 정도까지 봤을 때는 그 템파베이가 2승 1패로도 앞서고 있긴 했지만은 1차전도 템파베이가 앞섰던 경기였는데 시카고가 그 마지막에 두 골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템파베이가 이거 템파베이가 만만치 않다 그랬었는데 딴 것보다 그 타일러 존슨이라는 그 템파베이에서 그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그 NHL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포인트 전체 1위 차지했던 그 타일러 존슨이 1차전 때 팔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 네. 선수가 100% 전력이 아니었고, 또 템파베이 주전골이었던 벤 비숍 선수가 3차전에 이 사타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 부상으로 100% 전력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비숍 선수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말 5차전, 6차전을 정말 잘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예. 그래도 부상이 아무래도 팀 그런 사기나 아무래도 그런 여파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 템파베이의 어떤 악재가 결국 시카고에도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시카고 쪽에서 어떤 우승의 순갑을 꼽자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 결승전 같은 경우는 양 팀의 주축 선수들이 정말 대거로 부진했어요. 사실 템파베이 같은 경우도 주장 스티븐 스탬코스가 한 골도 넣지 못했고, 6경기 동안 1어시스트에 그쳤고, 타일러 존슨도 2포인트, 쿠체로프도 3포인트, 또 시카고에서도 패트릭 케인이 단 2포인트에 그쳤고요. 네. 조나단 테이브스도 한 골 2어시스트. 그렇게 그쳐가지고, 양 팀의 주축 공격수들이 대거로 부진한 상황 안에서도 정말 제 몫을 했던 선수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MVP를 뽑았던 시카고 수비수 덩컨 키스라고 뽑을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 덩컨 키스 같은 경우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23경기에서 무려 21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경기였죠. 6차전에서도 결승골 넣으면서 이렇게 히어로가 됐고요. 이렇게 23경기 21포인트는 NHL 이번 플레이오프 전체 포인트 4위에 속한 기록이었고, 예. 어시스트도 18 어시스트로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덩컨 키스 같은 경우는 사실 조나단 테이스나 패트릭 케인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덜 주목받는 선수긴 해요. 수비수기도 하고. 하지만은 지난 10년간 덩컨 키스만큼 이렇게 꾸준하고 정말 좋은 성적을 냈던 이렇게 또 3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이런 수비수가 없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지난 10년간 최고의 수비수가 아닐지, 이런 니클라스 립스트롬, 옛날 디트로이트 레딩스의 이런 수비수 이후로 최고의 수비수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사실 시카고의 골리 코리 크로포드가 지난 3년간 2번의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은 신발을 좀 많이 받는 선수가 아닌가. 실력은 좀 평균 30개 팀 주전 골리 중에서 약간 평균 정도의 실력은 나타내지만은 좀 신발이 아닌가 했지만 이번 결승에서 공격진들이 약간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6경기에서 단 17점, 그리고 마지막 3경기에서 한 번의 완봉승 포함해서 2실점만 하면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던 게 시카고에서는 정말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스코어만 딱 봐서는 시카고가 승리한 4경기가 모두 단 2골로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를 1실점 이하로 봉쇄를 하면서. 네, 그렇겠네요, 정말. 네. 어떤 좀 수비 힘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대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로포드 골리가.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시카고가 최근 6년간 3차례 정상에 올랐고 또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2014-2015 시즌도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시즌이 끝나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손성호 기자님 입장에서 이번 시즌 이렇게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총평이요. 총평 사실 이번 시즌 정말 재밌게 봤고요. 우선 작년 우승팀인 LA 킹스가 플레이오프에도 올라오지 못할 만큼 이렇게 정말 치열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반면 게다가 또 반면 정규 시즌에 좋은 성적을 보냈던 세인트루이스라든지 내슈빌 같은 팀들이 또 1라운드 플레이오프 1라운드 또 탈락하면서 정말 정규 시즌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시즌을 보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시카고가 이번에 우승하긴 했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NHL은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죠. 각 팀당 제한된 연봉이 있어가지고 네. 제한된 연봉 안에서 이렇게 팀을 꾸려야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조던 테이스랑 그 패트릭 케인이 그 개인당 10밀리언 이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셀러리 캡에 굉장히 큰 그걸 작용해가지고 이제 그 주요 선수들 중에서 패트릭 샤프나 이런 브렌트 시브르 이런 선수들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군요. 네, 그래도 케인이나 테이브스 같은 이런 이렇게 우승 3번이나 경험하고 이렇게 젊고 이렇게 능력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는 그래도 또 이렇게 젊은 선수들과 함께 또 하다 보면 시카고가 또 계속 앞으로도 한 10년간 앞으로도 계속 강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 들고 네. 네, 이번 그 시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그렇군요. 자, 저희도 손성호 기자님의 어떤 생생한 소식 속에서 이번 NHL 시즌은 좀 더 즐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NHL 끝났는데 기자님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상당히 NHL 정말 열심히 봤던 시즌이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은 네. 이제 그 열흘 안에 이게 시작될 거예요. 2015년 이 신인 드래프트가 있는데 예. 이번 신인 드래프트가 정말 역대급 드래프트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네, 이번 그 코너 맥데이빗이라는 그 선수와 잭 아이클 이 선수가 그 1순위, 2순위로 정말 유력한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정말 그 역대급 유망주로 그 제2의 시드니 크로스비, 뭐 알렉산더 오베스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여가지고 이 선수들이 그 맥데이비스는 에드먼튼, 아이클은 버팔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 두 팀이 정말 그 최악의 시즌을 보냈는데 이제 이 역대급 선수 유망주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얼마나 또 그 성장을 해갈지. 옛날 그 피츠버그가 그 정말 그 최악의 팀이었다 크로스비나 말킨 이 두 선수로 인해 가지고 그 우승팀으로 그 발돋움했던 것처럼 이제 또 에드먼턴과 버팔로가 또 어떻게 변해야 될지 또 기대가 되고요. 또 이번 토론토 같은 정말 인기가 많은 팀이 이제 그 대거 리빌딩을 선언했거든요. 감독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 사실 FA 중에서는 대여가 보이진 않는데 이번 오프 시즌에는 정말 빅 트레이드가 정말 많은 그 오프 시즌으로 예상돼가지고 여러모로 재미있을 오프 시즌 같습니다. 앞으로도 스토브 시즌이라고 할까요? 스토브 시즌 재밌을 것 같고요. 내년 시즌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뭐 파이널까지 다 끝났지만 역시 바로 또 스토브 리그는 이어지는군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어떤 선수들의 이동 소식, 변화되는 소식들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손성훈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하인더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순서는 2015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난 1차 리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금방 또 시간이 지났고 2차 리그가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됩니다. 뭐 여기 계신 두 분도 현장에서 계속 지금 같이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21일인데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어요. 네. 전체적으로 뭐 지금 판도를 보니까 1차 리그 때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진부터 뭐 상위권 팀들하고 하위권 팀들하고 맞붙는 대진이 먼저 3라운드, 4라운드까지 뭐 예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뭐 큰 이변 한두 개 빼고는 네, 무난하게 상위권 팀들이 하위권 팀들에게 승리를 가져가는 승수를 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순위를 좀 살펴드릴까요? 네, 지금 1위를 경기고등학교가 아닌 경성고등학교가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광성고등학교, 그리고 3위는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4위는 경복고, 5위는 중동고, 그리고 6위는 선덕고등학교, 7위 보성고등학교, 8위는 역시 신송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성, 광성,
경기가 3전 전승. 네, 골드슛 있고요. 차이로 네, 1, 2, 3이네요. 네, 그리고 경복고가 2승 1패로 4위, 중동고가 1승 2패로 5위. 이제 보성, 선덕, 신송이 각각 3패인데 역시 이제 골득실 따라서 각각 6, 7,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위권 4팀, 또 하위권 4팀. 극명하게 갈라지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번 그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그 현재까지 어떤 개인 포인트라든지 뭐 그런 기록들을 한번 좀 살펴주실까요? 먼저 골리부터 살펴보실게요. 네. 골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차 리그 때 뭐 강준규 골리나 뭐 이유찬 골리나 이렇게 세이브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골리들이 눈에 띄었었는데 2차 리그 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골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일단 강준규 골리나 이우찬 골리 실점이 좀 많아지면서 세이브 퍼센트나 평균 실점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세이브 퍼센트에서는 지금 중동고등학교 오명석 골리가 많은 슈팅을 맞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실점도 적당히 하면서 세이브 퍼센트는 경기 수 대비 제일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김태경 골리나 경성고등학교 김태경 골리나 경기고등학교 심현석 골리가 94%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경기고등학교 심현석 골리가 1점대 평균 실점을 보여주면서 가장 높은 골리의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뭐 골리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순위에도 확실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공격 포인트 부분은 좀 어떤가요? 지금 박지원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4골에 5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성고등학교 이승원 선수가 어제 되게 많은 득점을 해서 어제 해트트릭 달성을 했었죠. 네, 3골에 5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김병건 선수가 4골에 3어시스트, 최대근 선수가 3골에 2어시스트 뭐 등등 이제 그 포인트를 올린 선수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1차 리그 때 포인트 선두가 김병건 선수였는데 네. 역시 2차 리그 때도 뭐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군요. 자, 이제 뭐 지금 포인트 랭킹의 상위권에 올라있는 선수들끼리도 맞붙는 대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또 거기에 따른 결과가 또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3라운드까지 진행 모습에서 글쎄요, 가장 이슈? 화제거리가 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3라운드까지 경기들 각 팀들마다 3경기씩 진행하면서 뭐 대부분은 이제 상위권 팀들이 하위권 팀을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경북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경기에서 그 모습이 좀 깨졌죠. 네. 그래서 지난 19일에 벌어졌던 경기였는데 중동고등학교가 경북고등학교를 승부샷까지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경북고를 잡아내는 대열을 낚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사실 경복고가 1차 리그 우승팀이잖아요. 네, 전승 우승이었죠. 네. 그렇고 또 1차 리그 때 중동고한테 7대 0의 완승을 거뒀던 상대였는데 자, 2차 리그에서 슛아웃에서 결국 패하는 어떻게 보면 이변을 낳게 됐습니다. 이 경기 보셨죠? 네, 경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였고요. 말도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1피리어드 때 중동고 이제 진건호 선수가 티빙골로 먼저 선제골을 넣고 그 다음부터는 경복고의 일방적인 공격 일변도 그 상대방 진영 블루라인 진영 안에서 계속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때리고 하지만 오명석 골리가 맞고 이날 오명석 골리를 보면서 오늘 오명석 골리가 작정하고 나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오명석 골리 활약도 대단했고 그다음에 수비들 집중력도 좋았고 뭐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이제 오인규 선수한테 동점골을 내줬지만 그 이후에도 뭐 이날 중동고가 페널티가 굉장히 많았는데 파워플레이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오명석 골리가 다 막아내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북고 선수들이 뭐가 쉬긴 쉬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 부분에서 잘 안 풀리는 모습이었고요. 이 분위기가 오히려 중동고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승부샷에서도 이제 첫
슈터가 이제 이석진 선수가 나왔었는데 중동고 이석진 선수가 한번 더듬었었어요. 더듬고 그 다음에 재차 슈팅을 하면서 골로 이어졌는데 처음에 이게 심판이 노골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심판 주심이 봤을 때는 이제 이게 골리 패드하면 맞고 나온 거라서 노골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라인즈맨들하고 다시 논의해서 그게 슈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재차 슈팅을 한 게 아니라 한번 빗나가서 퍽을 안 건드린 상황에서 다시 슈팅이 나와서 그게 이제 골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골로 인정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페이크는 아니죠? 실수죠? 본의 아니게 페이크가 된 거죠. 의도한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는데 궁금해지는데. 그동안 이석진 선수를 봐온 바로는 뭐 그 정도 페이크까지는 생각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첫 슈터가 이렇게 골을 이제 좀 얻게 되면서 오히려 또 중동고 입장에서는 또 분위기를 더 좋게 가져올 수 있었고 반면에 이제 경복고 오인교 선수가 이제 첫 슈터로 나왔는데 이제 한번 제껴놓고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제끼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퍽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예. 뭐 두 번째 다 실패하고 세 번째에 이제 박민규 선수가 중동고 에이스죠. 네. 에이스죠. 네, 박민규 선수가 그 오인교 선수가 하려고 했던 거를 자신은 직접 성공을 하면서 네, 그 승부차에서 2대1로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동이 대열을 낚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복이 2승 1패가 되면서 지금 4위로 내려앉아 있는데 경복 입장에서는 이번 중동고에게 당한 1패가 이 승점 2점을 좀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글쎄요. 상위 지금 세 팀하고 대결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든 이제 잡아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일단 이 경기가 있기 전까지는 너무 잘하는 그 상위권 팀들이 하위권 팀들을 쉽게 잡아내면서 좀 재미없고 리그가 너무 밋밋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슈가 발생이 되고 이변이 발생이 되니까 남은 라운드가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은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가 또 아주 이색적인 그런 또 해프닝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2차 리그 들어와서 1차 리그 때보다 좀 두드러지게 선수들 간의 주먹 다짐, 뭐 우정 확인. 이번에도 역시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않는군요. 나오고 뭐 게임 페널티, 미스 컨덕트 페널티나 뭐 이런 매치 페널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하루에 한 경기에 한 명 이상씩 그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에서 뭐 체력이 후달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게 몸싸움이 거칠어지는 부분도 있을 테고 뭐 여름이라서 또 뜨거워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난 그 선덕고등학교하고 경성고등학교 경기였었죠. 김호재 선수와 권호재 선수가 한번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호재? 이름이 같아요? 네, 이름이 같더라고요. 네. 호재 선수들끼리.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신나게 싸우고 14분 동안 퇴장당하고 이랬는데 뭐 나중에 이제 다른 선수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둘이 정말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아, 그래요? 네, 서로 막 못 떨어져서 안달이라고 막 맨날 붙어 다니고. 근데 이번 주먹 다짐으로 사이가 벌어진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정을 확인한 거죠. 네, 서로 우정을 확인한 거겠죠. 왜 그랬을까요? 친한데 왜 그랬을까요? 네가 때렸어? 그럼 나도 때릴게. 뭐 이런 마인드였나요? 그렇지 않을까. 네. 뭐 다행스럽게도 뭐 그때 그 경기 이후로 오히려 두 선수들이 플레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다음 경기서부터는 각자 뭐 포인트도 쌓고, 권호재 선수 어제 어시도 막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경기에서 그냥 스트레스를 푼 걸로 서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성의 김호재 선수, 네. 권호재 선수, 경성의 권호재 선수, 선덕의 김호재 선수. 두 호재 선수 간의 또 진한 우정 저희 잘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진한 우정 나누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하키에는 뭐 이름이 같은 선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죠. 네, 뭐 고교 리그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리그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동명이인 선수들 소재로 해서 송희 씨가 아주 특별한 걸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 하이원과의 계약 종료 후에 선덕고등학교에서 꼴리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준 김동욱 선수가 아닌 코치를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네, 이제 지도자로 변신을 했군요. 네, 항상 김동욱 선수라고 부르다가 김동욱 코치님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네. 네, 뭐 그 김도호 꼴리 이제 코치죠. 김도호 코치가 지금 선덕고등학교에 이제 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선덕고등학교에 또 같은 이름의 선수가 있죠. 김동욱 꼴리 3학년. 네. 또- 꼴리 코치의 꼴리 선수인데 이름이 같다. 네. 김동욱 선수와 김동욱 코치군요.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성까지 같습니다. 김 김동욱. 씨하면 김동욱. 워낙 많으니까 거기 뭐 한문도 같다 그러고요. 한문이 같다고요? 네. 네, 한문도 똑같이 쓴다고. 김동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키 선수가 굉장히 많네요. 네. 지난해 때도 김동욱 선수 동양이글스의 김동욱 선수도 그렇죠. 출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참 많네요. 김동욱 3명의 특집을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잘하면 셋 다 잘하면. 네. 그 어떻게 좀 그렇게 만났네요. 네, 대단한 인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일단 김동욱 코치의 인터뷰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링크장에서 모습을 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하이원이랑 계약이 종료되고요. 생각을 좀 하면서 여행도 다녀오고 이제 선덕고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감회도 새롭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리그 때부터 선덕고등학교 벤치 근처에서 꼴리 선수들을 지도해 주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고, 그리고 선덕고에 같은 포지션에 같은 이름을 가진 선수가 또 있어요. 네. 어떠세요? 처음 봤을 때 놀랐어요. 네, 저랑 이름도 같고 어제도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문까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첫 제자니까 좀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덕고등학교 오늘 1피리어드에서만 4골을 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또 성적이 많이 좋지 않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신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지금 특출나게 잘하는 선수가 많이 없는데 조직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서 아직 시합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치로서 데뷔를 하시는 건데요. 네. 마지막으로 꼴리 코치로서의 앞으로의 다짐이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이제 감독님이랑 또 여러 선배들한테 조언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해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지금 선덕 꼴리들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덕고등학교의 김동욱 코치 얘기를 잠시 듣고 왔습니다. 뭐 전에 들은 얘기로는 김동욱 코치가 지도자 변신을 하면서 이제 뭐 갓 신입 지도자인데 김동욱 선수가 첫 제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김동욱 이제 코치님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기술과 노하우들을 이제 가르치는 선수가 김동욱 선수라는 게 굉장한 인연인 것 같고, 앞으로 김동욱 코치의 지도를 받은 김동욱 선수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지도자랑 선수랑 이름이 같으면 선수들끼리 좀 장난 많이 치지 않습니까? 동우가 괜히 앞에 있는데. 그리고 또 같은 이름에 심판과 선수가 있어요. 또 누가 있나요? 김석환 선수라고. 네. 김석환 선수가 있는데 김석환 심판 선생님이 또 계세요. 네. 다음에는 김석환 심판님과 김석환 선수와 이름으로 갑니까 네.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름 나오는 거 특집 아닙니까?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덕고 김석환 선수 준비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거 아이템 하나 지금 잡았군요. 자, 선덕고등학교의 김동욱 코치 그리고 김동욱 선수. 자, 이름이 같은 만큼 앞으로 의기투합하는 그런 좋은 결과 저희도 계속해서 기대를 하겠고요. 두 분 응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선덕고가 지금 3패로 6위에 처져 있는데 아직 2차 리그도 4경기가 남아있고 기회는 있습니다. 네, 김동욱 코치가 2라운드 때부터 합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치 지도를 받은 김동욱 꼴리 활약이 좀 더
이어지면은 순위도 팀 순위도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선두골을 비롯해서 많은 팀들이 지금 4라운드 이후를 대비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2월 22일 내일 월요일부터 4라운드 재개됩니다. 남은 일정을 보니까 상위권들끼리의 맞대결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기대할 만한 경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4라운드 이후 전망 좀 해볼까요? 예, 뭐 본격적인 순위 경쟁은 5라운드 때부터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이제 상위권 팀들끼리 맞붙는 게 이제 5라운드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매치가 경기고등학교 경성고등학교네요. 25일에 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경기고등학교가 뭐 1차 리그 준우승도 하긴 했지만 지금 가장 뭐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을 수 있었는데 초반에는 그랬죠. 네, 근데 어제 경기 때문에 지금 경기고등학교가 좀 위험에 처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어제 있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어제 이제 경기고등학교하고 선덕고등학교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 종료 부조 소리가 울리면서 이제 남이두 선수가 체킹을 들어간 게 있어요. 네. 김호재 선수를 또 체킹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좀 위험한 체킹이었고 불필요한 체킹이었다고 이제 심판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매치 페널티가 바로 나왔고 자동 출장 정지가 아마 적어도 3경기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징계위원회는 내일 열린다고 하죠. 지금 예상으로는 최소 3경기 최소 이상 3경기. 출장 정지. 네, 왜냐면 그 18일 날 광성고등학교 신송고등학교 경기에서 유범석 선수도 매치 페널티를 받았었어요. 네. 네, 유범석 선수 같은 경우는 3경기 정지를 지금 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아하, 그러면 경기고가 지금 남은 일정을 보면 경성, 광성, 경복 이런 상위권 팀들하고 다 만나야 하는데 네, 남이두 선수가 빠진다면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뭐 수비는 물론이거니와 공격을 풀어내는 키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진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경기고등학교 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리가 결정된 예, 상황에서 그렇죠. 마지막에 네. 참 안타깝군요. 네, 경기 남이두 입장에서는. 선수가 근데 첫 경기에서도 미스컨덕 페널티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2차 리그 좀 거친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지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어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로서는 큰 악재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경복이 과연 중동에게 잡힌 것을 만회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2라운드까지만 보면은 뭐 이번에도 무난하게 가겠구나 했는데, 중동 경기에서 정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네. 남은 경기들이 또 이제 상위권 팀들하고 경기들이다 보니까 긴장을 바짝하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난해 왕중왕이었던 광성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느낌도 드는데 지금 네. 전승이죠? 1차 리그 후반부터 좀 기량을 좀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네. 광성의 어떤 이후 일정도 주목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하위 4팀 2차 리그 때는 어떤 순위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중동이 귀중한 승점을 챙겼는데 그나마 이제 중동이 2차 리그 들어오면서 뭐 앞선 2라운드까지 해서도 경기를 모두 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득점차나 이렇게 경기력으로 진 게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리그 때보다는 분명히 손발도 더 맞고 공격도 어느 정도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4위권까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4위권을 놓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을 가진 팀이라면은 중동을 꼽을만 할 것 같고요. 지금 선덕고등학교가 많이 안 좋습니다. 선덕고등학교가 뭐 어제 경기에서도 1피리어드에서만 4골을 내주면서 그대로 무너져고, 공격은 또 공격대로 안 풀리고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선덕고등학교가 제자리를 잡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보성고등학교도 지금 공격과 수비 이 두 군데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누수가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아마 꼴찌 경쟁에 좀 보성고등학교, 선덕고등학교가 합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신성고등학교는 이제 선수들이 1차 리그 때 비해서 많이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네. 리그 때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전력적인 부분에서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신성고등학교가 이 보성고등학교, 선덕고등학교보다는 꼴찌 탈출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또 신송고등학교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는데 감독의 부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네. 감독이 없기 때문에 감독 대행으로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정식 감독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 기강을 잡는데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상위 4팀의 순위 경쟁만큼이나 이 하위 4팀의 순위 경쟁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목동 아이스 링크에서 2차 리그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4회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얘기인데요.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각 팀들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속 선수 구성이 완료됐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안양 한라가 이제 선수 구성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팀에 합류했군요. 예, 기존의 제프 디맨 선수는 이제 계약 종료로 끝났고요. 지난번에 에릭 리건, 하이원에 있었던 에릭 리건 선수가 안양 한라로 옮겨왔다는 소식을 드렸었고, 이번에 새로 합류한 용병 선수는 이제 캐나다 국적의 NHL 출신 수비수인데요. 알렉스 플란테라는 196cm의 거구네요. 캐나다 또 NHL 경력이 있는 알렉스 플란테.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일단 2007년에 NHL 드래프트에서 무려 1라운드 15번째 오일러스로 지명이 됐었던 유망주였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웨스턴 리그에서 뛴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망주였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NHL 데뷔 무대는 2009년에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AHL 경기에서 선수 생활을 펼쳤었는데 NHL 경력은 3시즌 동안 10경기 출전한 게 전부였고요. 네. AHL에서는 212경기를 뛰었었네요. AHL이라 하면 어떤 리그죠? 아메리카 하키 리그고요. 이제 NHL보다는 이제 아래 하부 리그로 이제 분류되는 리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89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27이네요. 동갑내기? 저보다 하나 어리네요. 아. 여기서 나이가 밝혀지나요? 저희는 소희 씨 나이는 안 물어봤는데 사실. 그러게. 네. 자, 27이면 많은 나이도 아닌데 네. 지금 선수로서 한창 나이인데 아시아 리그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 시즌부터는 이제 유럽 쪽 리그 오스트리아나 노르웨이에서 뛰기 시작했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노르웨이에서 경력이 있었고, 지난 시즌 성적이 괜찮았더라고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30에 15포인트 기록했었고, 또 팀이 플레이오프 올라가면서, 네, 경기도 출전했었고, 또 특이점으로는 보니까 지난 노르웨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 시간을 가진 선수로 뽑혀 있더라고요. 파이터인가요? 좀 그렇지 않을까. 그 기록들을 보니까 지난 시즌 그 마이너 페널티 시간이 180분.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한 시즌에요. 네,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시아 리그의 새로운 바람. 엄청난 또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원한 주먹다짐 한번 보는 건가요? 아시아 리그에서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나중에 첫 골 이런 게 아니라 첫 파이트 첫 싸움. 그래서 아마 이제 에릭 리건 선수하고 같이 수비 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에릭 리건이 그래도 에릭 리건 선수도 키가 크긴 하지만 좀 갸냘픈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약을 조절하면서 서로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일러 브레이클러 외에는 외국인 선수 없이 올 시즌을 가겠다는 하이원과 또 대조적으로 그렇죠. 또 새롭게 외국인까지 가세를 시킨 안양 한라의 준비 상황이군요. 이렇게 해서 안양 한라는
올 시즌 데뷔 선수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일단 용병 한 명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일단 용병을 보면 에릭 리건 선수 계약을 했었고, 맷 달튼 콜리 그대로 가고요. 거기에 이제 알렉스 플란테 선수가 합류를 했고, 뭐 라던스키하고 테스트 위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지난 시즌 하이원이 이제 마이클 스위프트하고 브라이언 영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용병을 3명을 더 썼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안양알라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안양알라가 요런 전력에다가 이제 대명상무 전역한 선수들, 뭐 신상우, 조민호 선수들이 가세를 하면서 공격진도 또 거의 국가대표 탑급의 공격진을 갖추게 됐네요. 예. 또 반가운 얼굴이 또 돌아왔죠. 이동구 선수도. 네, 이동구 선수까지 포함해서 수비도 보면은 국가대표 라인이고요. 네, 거기에 용병 라인 껴있고, 네, 일단 막강합니다. 지난 시즌의 그 마지막에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지금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리베브 감독이 좀 그나마 좀 그래도 좀 그 감독님이 원하는 전략 전술을 펼치지 않을까, 네, 더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대명상무 신병 선발 발표가 조금 연기가 됐었는데 6월 15일에 최종 합격자 명단 발표됐습니다. 5기죠. 5기. 대명상무의 5기 선발 6명 선발이 됐군요. 네, 한 라인 이제 1조 라인하고 꼴리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꼴리는 하이원에 소속돼 있었던 한재익 꼴리가 새로 선발이 됐고요. 수비 라인은 한라의 김우영 선수 그리고 하이원의 민건기 선수가 네, 선발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공격진으로는 한라의 박상진, 이민우 선수 그리고 하이원의 이영준 선수가 합류합니다. 그렇군요. 하이원 할라 3명씩 예, 똑같이 뽑았네요. 네. 사실 조민호 뭐 그다음에 신상우, 이동구 정말 주축 선수들이 다 빠져나간 올 시즌인데 이 선수들로 이제 메워야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도 주 선수들이 좀 빠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라에 있던 김우영 선수나 하이원에 있던 이영준 선수도 이제 주전급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신병이니까 뭐 일단 팀 적응도 좀 해야 될 거고요. 일단 뭐 훈련소 가서 훈련 좀 받고 나와야죠. 군기 바짝 그게 들어서. 먼저군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내일 입대를 한다고 해요. 예. 다 끝났네요. 좋은 시절. 오늘이 마지막 주말이군요. 네. 내일 입대를 해서 이제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아마 상무로 자대 배치 받고 팀 훈련을 합류를 하게 되는 시점이 7월 말 8월 초 이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뭐 배영호 감독도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데리고 뭐 새 시즌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좀 대명상무가 지난 시즌에 좀 아쉬운 게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아시아 리그에서의 맹활약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4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다채롭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가요? 뭔가 좀 조금씩 정말 그 아시아 리그, 고기호 리그, NHL, 동명이인 시리즈까지. 동명이인이 컸습니다. 네. 다음은 누굴 만나나요?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석환 선수와 김석환 심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리그,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 마무리가 돼 있을 시점인데 그때 또 그 소식 중심으로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온더스포츠.co.kr 그리고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통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가 많이 붙으면 확실히 뭐가 좀 좋죠? 아니, 없습니다. 기분만 좋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의 관심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